벽 5시. 한 남자가 골든 리트리버를 안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별이야, 조금만 참아. 갑자기 앞 건물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불이야. 3층 베란다에 아이가 갇혀 있었습니다. 남자가 움직였어요. 별이를 내려놓고 배수관을 타고 3층까지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아이를 구한 후 찢어진 셔츠 사이로 오래된 화상 흉터가 보였어요. 저 사람 대체 뭐야?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개가 5년 전 30명이 넘는 생명을 구한 전설의 구조견이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찾던 단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한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벌써 6개월째였어요. 별이가 침대 옆에서 힘없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별아, 미안해. 한수가 별이를 안아 올렸어요. 6개월 전 동물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이에요. 한수는 별이를 안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이었어요. 벤치에 앉자 별이가 한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별이는 한수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5년 전 그 일 이후로 한수 곁에는 별이만 남았거든요. 회사는 어떻게든 다녔습니다. 오전 10시까지만 출근하면 됐거든요. 회사 사람들은 한수를 조용한 사원으로만 알았어요. 5년 전까지 응급구조사였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한수는 재빨리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도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 8층에 사는 민서연이에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별이요. 한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별이가 힘없이 기침했어요. 몸이 안 좋아요? 서연이 물었지만 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별이에게 아침을 챙겨줬지만 몇 입 먹고 고개를 돌렸어요. 별아, 조금만 더 먹어. 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서도 한수는 계속 별이 생각뿐이었어요. 점심시간마다 CCTV로 별이를 확인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별이가 힘겹게 일어나 반겼어요. 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일이 별이와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는 하루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수는 새벽마다 민서연과 자꾸 마주쳤어요. 3일 연속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습니다. 또 만났네요. 서연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별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병원 다니고 있어요. 한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째 무반응이던 별이가 서연의 손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별이가 저를 좋아하나 봐요. 서연이 별이를 쓰다듬었어요. 한수는 이상했습니다. 별이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데 서연에게만 편안해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둘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어요. 초등학교 교사라는 것, 8개월 전에 이사 왔다는 것, 그리고 3년 전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것. 어느 날 새벽 별이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강태민 원장이 나왔습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됐어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한수 씨?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줬어요. 별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대요. 한수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낮에 제가 별이 봐드릴 수 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한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제 친구잖아요. 그날부터 서연은 낮에 한수 집에 와서 별이를 돌봐줬습니다.
별이는 서연이 올 때마다 반가워했어요. 저녁에 한수는 서연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둘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별이는 두 사람 사이에 누워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한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서연도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아파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불이야. 3층에 아이가 갇혀 있었습니다. 한수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서연 씨, 별이 좀 봐주세요. 그리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한수는 배수관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층, 3층. 마치 훈련받은 전문가처럼 정확한 동작이었어요. 5년 동안 하지 않았던 움직임이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층 베란다에 도착해 아이를 업었습니다. 아래로 아이를 내려보냈어요. 사람들이 이불로 받았습니다. 한수가 내려왔을 때 찢어진 셔츠 사이로 팔의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저 흉터 구조대원들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속삭였어요.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한수 씨, 괜찮아요? 네. 한수가 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마치 전문가처럼. 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5년 전까지 응급구조사였어요. 7년 동안 그 일을 했죠. 그럼 왜 그만두셨어요? 사고가 있었어요. 5년 전에 큰 사고에서 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어요. 어린아이였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년 전이라고요? 혹시 버스 전복 사고였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고에서 제 조카가 죽었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약혼자도요. 한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 별이가 갑자기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계속 칼찼어요. 별이도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한수가 말했습니다. 별이는 구조견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별이가 서연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5년 전 그 사고를요. 한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사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년 전 3월 15일, 관광버스가 전복됐어요. 탑승 인원 45명. 저와 별이가 첫 번째로 도착했죠. 별이가 생존자를 찾으면 제가 구조했어요. 32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33번째는 구하지 못했어요. 8살 여자아이였죠. 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이가 아이를 찾았을 때 무거운 철판에 깔려 있었어요. 버스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철판을 들다가 제 팔이 끼었어요. 화상을 입었지만 아이를 구해야 했는데 대원들이 저를 강제로 끌어냈어요. 10초 후 버스가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와 함께요. 서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제 약혼자 민준호도 그 버스에 있었어요. 한수 씨가 구해주신 32명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딸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지 못했다니. 저는 한수 씨를 원망할 수 없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한수 씨도 피해자예요. 한수 씨는 32명을 구한 영웅이에요. 별이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별이가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아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나누고 용서하고 별이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새벽 3시 한수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어요. 별이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강 원장이 나왔습니다. 별이가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한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통증은 없게 해주세요.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한수와 서연은 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별이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고 공원으로 가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녁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5년 전 버스 사고에서 구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전 화재 구조 뉴스를 봤어요. 그때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한수에게 감사를 전하러 왔어요. 별이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별이가 기다렸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한수가 깨달았어요. 자신이 구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구나. 사람들이 돌아간 후 한수는 별이를 안았습니다. 별아, 봤지? 내가 구한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 별이는 한수의 얼굴을 핥아줬습니다. 평화로운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별이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한수와 서연 사이에서요. 별이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한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별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전혀 없었어요.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하루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별아, 한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 7년 동안 함께 일했어. 5년 전 그 일 이후에도 나를 떠나지 않았어. 그리고 서연 씨를 만나게 해줬지. 고마워. 서연도 말했습니다. 별아, 지우를 기억해줘서 고마워. 한수 씨를 지켜줘서 고마워. 저녁에 강 원장이 왕진을 왔습니다. 별이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현관을 바라봤어요. 마치 누군가를 보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별이가 지우를 보는 건 아닐까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별아, 지우가 보여? 한수가 물었습니다. 별이는 한수와 서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수와 서연은 노래를 불러줬어요. 별이가 좋아하던 자장가였습니다. 새벽 2시, 별이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평화롭게요. 마지막 순간까지 꼬리를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별이가 좋아하던 공이 저절로 굴러갔어요. 별이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별이를 화장했습니다. 별이가 좋아하던 공원에 유골을 뿌렸어요. 별아, 여기서 편히 쉬어. 한수가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유골이 공원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한수와 서연은 깨달았어요. 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 바로 서로였다는 것을요. 별이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눈을 떴지만 이제 산책을 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저녁에 서연이 전화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한수는 서연의 집으로 갔어요. 한수 씨, 별이가 우리한테 남긴 게 뭘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서로인 것 같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별이는 우리를 만나게 해줬어요. 며칠 후 둘은 동물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한수는 늙은 진돗개 앞에서 멈췄어요. 한쪽 눈이 없고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입양하고 싶어요. 한수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혜아로 지었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 새로운 아침이 왔다는 뜻으로요. 그날 밤 한수는 꿈을 꿨습니다. 별이와 지우가 나타났어요.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행복해요. 별이랑 함께 있으니까요.
별이가 말했습니다. 한수야, 이제 너도 행복해져도 돼. 서연이랑 행복하게 살아. 한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그날 오후 한수는 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연 씨, 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별이와 지우가 행복해 보였어요. 이제 행복해져도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계속 함께해요. 서연이 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한수는 별이의 목걸이에서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 맞아요. 한수가 말했습니다. 별이의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그날 저녁 한수와 서연은 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늘에 유독 밝은 별이 보였어요. 별이 같아요. 한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이 흘렀습니다. 별이가 떠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한수와 서연, 해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별이의 유골을 뿌렸던 그곳이요. 놀랍게도 벤치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년 전 버스 사고에서 구조된 사람들과 화재에서 구조된 가족들이었어요. 우리 모두 별이를 기억하려고 왔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꽃을 한 송이씩 놓았습니다. 한 사람씩 별이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한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별아, 1년이 지났어. 이제는 괜찮아. 내가 남긴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다시 구조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자원봉사 구조대원으로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도 말했습니다. 저도 1년 휴직해서 구조대원 교육을 받으려고요. 추모식이 끝나고 한수와 서연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별 모양을 만들었어요. 별이가 인사하는 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며칠 후 한수는 별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금했어요. 재단 개소식 날 한수가 연설했습니다. 이 재단은 별이를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별이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또 꿈을 꿨습니다. 별이와 지우 그리고 수많은 개들이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별이가 말했습니다. 한수야, 나는 여기서 행복해. 그러니까 너도 행복해. 한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서연이, 발밑에는 해가 있었어요.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별이 재단은 수백 마리의 유기견을 구했고 수십 명의 구조견을 훈련시켰어요. 한수와 서연은 결혼했고 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 식구가 생겼어요.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 비치였습니다. 비치는 지금 구조견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한수가 직접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수는 비치와 공원에 갔습니다. 별이 조형물이 세워진 그곳이요.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한수와 비치에게 구조된 분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별아, 봤지? 한수가 말했습니다. 내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수는 알았습니다. 별이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요.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이에요. 별이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